안녕하세요. 국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08% 급등을 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와 증여세도 앞으로 덩달아 대폭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추후 부동산 세금에 미치는 영향과 각종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다주택자라면 적절한 시점에 일부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매수를 더 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보유나 투자 또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부동산 세법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튜브 상에 댓글 또는 카톡으로 세법 상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문의 내용을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간혹 여러분들께서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세법에서 정한 세법 규정 내에서 절세 방법을 문의를 주셔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을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직자 출신이고 설사 비정상적인 방법을 알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세금을 또 결국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은 나중에 잘못되면 가산세까지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상담해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여러분들도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산울TV를 구독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저와 유튜브 상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고 서로 좋은 인연으로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에서 2021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국 평균 19.08%, 서울 경기는 20% 내외, 특히 세종시가 70%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약 3개월 후인 6월 1일이 되면 부동산 보유세의 대표적인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납부 기준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 양도소득세율과 종부세율이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의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들께 고지서가 송달이 된다면 한마디로 딥 임팩트, 즉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 듯합니다. 더구나 현재 공시가격의 시가 대비 현실화율이 약 7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앞으로 매년 공시가격을 인상을 해서 2030년까지는 시가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또한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95%, 내년에는 100% 전액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집 한 채 가진 거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던데요. 그 말처럼 실제로 집 한 채 갖고 있는 일정 소득이 없다면 폭등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집을 팔아야 하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주택의 보유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대표적으로 과세되는 세금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기타 행위 때마다 발생되는 일회성의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겠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해마다 부동산 공시가액은 인상이 될 것이고 매년 재산세는 토지분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물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의 절반은 또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그리고 종부세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로 인해서 1년에 두세 차례씩 꼬박꼬박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꽤나 고통스러운 일로 다가온다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가의 1주택 보유자야 종부세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계속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종부세 납세 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실질적으로 6월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국토부의 사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7억인 경우에 보유세는 123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아파트 가격 9억은 보유세가 종전 182만 원에서 237만 원으로 각각 30%가 인상이 되며, 예를 들어서 20억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1000만 원에서 1446만 원으로 44%가량 인상이 되기 때문에 물가나 급여 인상폭은 찔끔 오르는데 부동산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6월 이후 실제 여러분들께서 세금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야 일단 한번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실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재산세나 종부세는 팔지도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단지 보유만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집을 한 채 단지 가졌을 뿐이고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닌데 왜 집 한 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폭탄 세금을 물리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 고지서가 6월 이후에 발송될 수밖에 없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부세 계산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국세로서 인별로 과세가 되겠고요. 부부 공동보유 시에는 세율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과세 대상으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상, 1주택자는 9억 이상이 되겠고요.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이상,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종부세의 과세 방법은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한번 눈여겨보시고 실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올해 종부세 예상세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종부세 계산 방법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인별로 전국 합산 공시 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을 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고 법정 공제세액을 차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법정 공제세액이라는 것은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들의 고령자나 장기보유 세공제 그리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A의 종부세 계산 사례를 실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 다주택자, 조정지역 여부, 나이, 보유기간, 전기의 세 부담액 등에 따라서 각기 종부세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종부세를 계산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과세 유형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계산 방식에 따라서 차례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인 A의 재산 보유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25억, 나이 63세, 보유기간 7년, 기납부 재산세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 경우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부세 계산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구하게 되면 공시가격 25억에서 9억을 차감을 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적용을 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1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요. 과세표준 15억 2천에 세율 1.6%를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차감을 하고 다음으로 기납부된 재산세 200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종부세 산출세액은 1,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법정 공제세액인 고령자 공제 20%와 장기보유 공제 20%를 차감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부세액은 871만 2천 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농특세 20%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농특세 174만 2,400원을 합하게 되면 결국은 종합부동산세와 농특세를 합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액은 1,045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살펴본 동일한 부동산을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종부세를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종부세를 계산을 해보니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3,734만 4천 원으로 무려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357%나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세금 구조가 되겠고요. 동일한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서 먼저 종부세를 사전에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요. 부부가 각자 6억씩 12억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때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종전의 1주택자처럼 9억 공제를 한 후에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사전에 계산을 해보고 종부세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금과는 다소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만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건강보험료 역시 공시가격 인상으로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납부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당장 올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겠고요. 또한 주택 공시가격 9억 이상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한 달에 약 23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도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자 가운데서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대상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 보유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를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각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공시가격 6억 이하의 1주택 보유자들께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받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겠지만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와 특히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 중과세 대상자들은 집을 팔아야 되는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다주택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종부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에 대한 영향과 지역 건강보험료, 또한 65세 이상자들의 기초연금 영향 등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을 두루 살펴보았고 종부세 계산 사례를 통해서 실제 종부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계산까지 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 그리고 더불어 양도세와 증여세 등의 부동산 세금 전반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부세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전후해서 살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사면 되는 것이고 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빨리 팔게 됨으로써 본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우선 회피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함으로써 공제 금액 12억으로 확대와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장기 보유 기간을 유지함으로써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도록 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다주택자로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있는 다른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과세 대상에서 주택수를 줄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 간 주택이나 부동산을 증여를 하거나 매매 또는 세대 분리를 통해서 주택수를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수를 줄여줌으로써 과세 대상 주택수를 줄여주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절세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재산세는 세금 부과액이 그렇게 종부세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는 재산세 역시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을 전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먼저 팔거나 늦게 사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지방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액이지만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재산세 25% 절세가 가능하고요.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함으로써 재산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역시 재산세에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세 절세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가족 간 증여나 매매 또는 자녀들의 세대 분리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일과세기간,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사이에 한꺼번에 많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말고 예상 양도세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1년 미만 내의 초단기 양도는 세율이 70% 이상 부과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기왕이면 장기 보유를 함으로써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공제 한도는 10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의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많은 수중자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좋겠고요. 또한 증여세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함으로써 증여세 평가 방법 중에서 증여일 이전 6개월만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가치의 적정 가격으로 증여세 재산가액을 줄여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세금에 미치는 영향과 각 세목별로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해서 절세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각 세목별로 자세한 절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제 지난 유튜브에서 세목별로 아주 알기 쉽도록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도저히 세액법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가급적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산울TV를 구독을 해주셔서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제도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웃음 가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